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TV 토론 여러분 잘 보셨죠?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다 느끼셨겠지만, 대북송금입니다. 이 대북송금 얘기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에 의해서 그야말로 발전적으로 또 엄청나게 이제 또 공격이 됐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반박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시간이 또 짧기도 하지만, 이 대북송금 문제가 자기가 검찰에 의해서 억지로 기소됐다, 억지 기소다, 이런 식으로 나와 관계없다라고만 빠져나갔을 뿐, 과연 지금 미국에 제소가 된 거, 지금 유엔 제재 위반, 그리고 미국 제재 위반, 이거를 지금 어긴 거.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 주거나 돈과 비슷한 그런 어떤 물자를 주면 안 되도록 유엔이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북 송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그 돈 가지고 대륙간 미사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을 정말로 자극하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핵무기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북한에 미사일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이나 어떤 물자를 대주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미국을 공격한 거나 같이 본단 말이야. 근데 더군다나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지금 북한에 지금 방문을 하기 위해서 300만 달러를 주고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또 스마트폰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줘가지고 800만 달러, 즉 10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랐던 일이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미국이 파악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죠. 미국이라 해서 우리한테 맨날 그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이 이제 1심에서 그리고 2심에서 김성태라든지 이화영이가 이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사실은 확정됐잖아. 그리고 그 사실은 확정된 거거든요. 대법원은 법률식이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에서 북한에 돈을 줬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준 이유가 바로 이재명의 대북 송금을 위한, 대북을 위한, 그리고 또 스마트팜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은 자기는 그걸 잘 몰랐다. 평화부지사가 자기 차원에서 한 거다. 근데 그것이 김성태하고 같이 해가지고 김성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주가를 갖다가 올리려고 나 이렇게 대북 사업을 한다. 그런 어떤 목적으로 돈을 준 거지. 주가 조작 목적으로 김성태가 돈을 준 거고, 만약 이화영이가 알았다면 김성태가 이화영의 작품이지 자기는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말이 계속 그렇게밖에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재명으로서는 참 자기도 스스로 답답하고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자기도 이것 때문에 발 뻗고 자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것이 대선 TV 토론에서 공론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것이 이제 단편적으로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 등등등등 얘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지상파 3사가 모두 지금 방송을 하는 가운데, 지상파 3사 뿐입니까? 어제는 거의 다 했어요, 사실은 말이죠. 다 했고, 유튜브까지도 했고,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 국민이 아마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간접적으로 이걸 봤을 거야.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보는 그런 TV에서 바로 이것이 언급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미국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더군다나 미국의 한인 회장에 의해서 이것이 미국의 정식으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럼 제재가 뭐가 나오느냐? 보통 이런 제재는 말이죠, 그야말로 미국 방문 입국 거부, 미국 입국 금지, 이런 제재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형사사법재판소 해부해가지고서 그야말로 압수해가지고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엘살바도르나 관타나모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국내 문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김성태나 이화영의 어떤 그 일탈 문제로 그렇게 치부하려 했던 이재명으로서는 이거 상당히 거슬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데에도 이것이 하나의 그 발목을 잡는 엄청난 것이겠지만, 설사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을 갈 수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트럼프한테 우리 회담합시다 했을 때 트럼프가 그럼 하시오 라고 할 것인가? 근데 트럼프로서도 상당히 이게 신경 쓰이는 것이,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또 언론이 있고 국민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대북 송금을 했던 그런 한국의 어떤 지도자를 트럼프가 만난다? 그거를 갖다가 과연 미국에서 그 민주주의 나라가, 더군다나 북한에 일하면 완전히 그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찬성하겠는가? 안 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재명으로서는 미국에 가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왜 이재명은 미국을 한 번도 안 갑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국회의원 된 적이 언제고 그다음에 또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된 게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 당대표도 미국 많이 가요. 국회의장도 뭐 세계 돌아다니고 막 하고 우리나라 제1당인데 더군다나 그러면 미국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전에도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2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갔을까요? 결국은 사후 리스크 때문이죠. 결국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못 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만 해도 중국 갔다 왔잖아. 의원식만 해도. 그래서 시진핑한테 뭐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거 국가 원수도 아닌데 말이죠. 국가 원수급으로 그렇게 의자를 배치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봤죠? 그 정도 대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그걸 왜 못할까요? 하나가 사후 리스크 아닙니까? 결국 재판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 받는 상황에서 외국 나가려면 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금 뭐 재판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 갔다 오면 일정이 차질되고 그러니까 결국 못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뿐이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제소가 되고 그다음 유엔에 제소가 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형사 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미국에서 이런 이재명을 만나주겠는가? 이것은 뭐냐? 결국은 이재명이 외교 능력이 빵점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경제가 사실은 커피 원가 120원이니 호텔 경제학이니 그다음에 또 거북선민이 나오면서 경제 깡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경제를 좀 잘하는 것처럼 행정을 잘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행정 무능, 그다음에 경제 무능, 경제 무능화, 행정 무능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외교까지도 문제가 됐다는 거죠. 외교. 그러니까 외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더군다나 한미동맹을 떠나서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란 말이에요. 한미동맹은 비단 군사적인 동맹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동맹은 당연한 거고 한미동맹 속에는 이게 사실은 경제동맹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자동차 만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미국에서 파는 차가 더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가 1년에 통계에 의하면 한 120만 대 좀 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팔리는 차가 180만 대가 넘어요. 그만큼 이 현대가 미국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가서 조지아에다가 자동차 공장 세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현대 기아가 파는 자동차가 1년에 800만 대 정도가 넘는데 그 중에서 180만 대 정도를 미국에 팔고 120만 대 정도가 우리에 팔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에게 군사 동맹일 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국이고 뭐 모든 것이 사실 미국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런데 이재명이가 만약에 미국에도 못 가고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것이 어제 바로 그런 위험.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미국도 못 가겠구나. 정말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 국민들 속에 어제 주입된 거야. 어제 토론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살바도르 뭐 간타나무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미국만 방문을 못하게만 돼도 한국은 완전히 국제사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그럼 국제사에서 왕따 당한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우리나라도 버림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트럼프가 버리면 우리 국민이 그럼 그런 대통령을 계속 5년 끌고 간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경제 다 파탄다고 하야말로 금방 말씀드렸잖아. 우리나라 자동차를 어떻게 팔고 있는지 또 반도체는 어떤지. 우리나라요 미국한테 버림받으면 끝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버림받는다? 끔찍하죠. 그럼 그런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사람들이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 본투표에서 결국은 이재명 버림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이재명 트럼프한테 버림받고 미국한테 버림받아서 미국도 못 들어간다? 이것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된다는 쪽으로 이 여론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이 망하기를 자처했으니까 그 뭐 개돼지처럼 살기를 바랬으니까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겠죠. 강시엽 TV입니다.